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의 최종훈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고 나면은 입에서 냄새가 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치매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죠. 낮에는 음식도 먹고 말도 할 수 있지만 자는 동안에는 잠꼬대 외에는 거의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니까 치매 분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정작용이 떨어지겠죠. 항균력이 있는 치매 양이 적고 거기에다가 혀라든지 뺨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닦는 효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안의 조건이 상당히 냄새가 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코가 문제가 있어서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아주 악순환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입이 마르고 냄새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이런 분들은 특별히 자는 동안에 입을 벌리고 자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 전에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세균이 참 좋아하는 먹거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냄새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뭐 자고 났다든지 운동을 했다든지 뭐 밥을 안 먹었다든지 긴장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생리적 구취라고 냄새가 나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구강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외로 치과적인 문제가 거의 8, 90%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있다, 고름이죠. 고름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 시궁창 냄새. 내가 치료를 받았던 치아가 있는데 잘 관리가 안 돼서 속으로 썩거나 혹은 뭐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 것들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구석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치과의 염증이라든지 충치가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치아적인 문제고요. 물론 구내염, 입이 많이 헌다든지 혹은 입이 마르는 분들, 건조증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입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적인 문제도 별로 없고 내가 잘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보면 혀의 뒷부분에 제대로 닦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어떤 설태가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입안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비인후과 문제, 축농증이라든지 비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호흡, 입으로 호흡하는 분들, 아울러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편도선 염증도 많고요. 또 어른들도 편도결석이라고 그래서 아주 냄새가 강한 그런 염증,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편도 그 홈파진 사이에 있어서 캑할 때 냄새 나는 그런 고약한 것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뭐 당뇨가 있어서 뭐 과일 냄새가 난다, 뭐 간이 안 좋아서 뭐 썩은 내가 난다, 또 여러 가지 콩팥이 안 좋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구강의 관리를 먼저 해보고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전신으로 확인하는 원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이 큰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칫솔이 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구강 상태에 따라 치열이 많이 안 좋다든지 일을 해놓은 게 많다든지 해서 구석구석을 닦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칫솔이 크기가 조금 작은 게 유리할 수 있죠. 물론 뭐 치과의사 협회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치아 앞니에 기준으로 한다면 치아 한 두세 개 정도 길이면 충분하다 하는데 구석구석 닦을 때는 작은 칫솔이 유리하고요. 그 대신 손을 잘 이렇게 가누기 힘든 분들은 구석구석 못 닦으시니까 이왕이면 좀 큰 칫솔로 그래도 닦으심으로써 그 접촉 면적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요. 치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정말 100세까지 사는 거의 생활 습관 중에 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치실 사용을 넣었더라고요. 치아와 치아 사이가 아무리 칫솔질해도 안 닦이니까 거기에 또 세균이 많으니까 그거마저도 세균을 제거해 준다면은 훨씬 우리가 전신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치실 사용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워터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 청소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모두 다 쓸 수는 없지만 유난히 내가 뭐 임플란트 같은 걸 하고 났는데 잇몸이 좀 약한 것 같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워터픽으로 시간 칫솔 같은 걸 사용한 이후에 또 워터픽을 사용해 주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주로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냄새가 많으니까 당연히 뭐 스케일링 기본적으로 하고요. 부분적인 잇몸 치료들, 염증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입병이 자주 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칫솔질하기가 너무 고통스럽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칫솔질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파서 또 악화가 돼서 못 하시죠. 이제 이런 분들은 구내염 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치약도 순한 치약으로 바꿔드려야 되고요. 입안이 건조한 분들도 우리가 꼭 뵈야 됩니다. 의외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입안이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분의 경우 침샘들이 문제가 되는 뭐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류마티스 내과와 같이 협진을 하면서 치료를 해주고요. 물론 구강의 관리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무엇보다 꼼꼼한 칫솔질, 그러니까 환자마다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잘 닦을 수 있게 칫솔질 혹은 치실의 사용, 치간 칫솔, 뭐 필요에 따라서 워터픽, 또 혀 클리너 이런 것들을 환자에게 정확하게 지도하는 것들 그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뭐 구강 소독제를 1, 2주 정도 쓴다든지 해서 세균을 한번 정리해 주는 경우들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입안이 전신 건강의 창문이자 또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구강 관리를 무엇보다도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 유지가 되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그래서 100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부탁드립니다.